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과 일치한 부분이 있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이어트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예전에는요, 체구 또는 체형이라고 대답을 하셨었고요. 조금 진화해서 체중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조금 더 진화해서요, BMI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진화해서는요, 체지방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저는요, 20년 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호르몬이 기준이라고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최근에 다이어트와 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아닌 뇌피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변합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틀린 점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학은 뇌피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도 그렇고요. 우주의 기원인 빅뱅도 그렇고요. 상대성 원리도 그렇고요. 양자역학 모두 다 뇌피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개념도 없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0년 전 강의 내용을 기본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국내 연구진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옥시토신으로 음식을 통제 못하고 섭취하는 폭식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윤리 교수가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자넷 트레저 교수팀과 공동으로 폭식증 환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결과요, 섭취 열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요,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거식증 여성 35명, 폭식증 여성 34명과 건강한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옥시토신과 위약을 일주일 간격으로 투여한 후에요, 1일간 섭취 열량을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폭식증 여성은 위약 상태에서는 하루 평균 2757칼로리를 섭취했으나 옥시토신 상태에서는요, 2277칼로리를 섭취해서 하루 평균 480칼로리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요, 건강한 여성은 위약 상태보다 옥시토신 투여 후 평균 116칼로리로 폭식증 여성보다는 열량 감소폭이 적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의 경우에는요, 위약 상태보다 옥시토신 상태에서 섭취 열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옥시토신의 효과는요, 또 다른 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폭식증 여성과 건강한 여성에서는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식증은 섭식 행동을 통제 못해서 간헐적인 폭식을 하는 섭식 장애의 일종으로요.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에는요,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피하고자 구토라든지 지나친 운동 등의 보상 행동을 하는 편이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섭식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도에는 1,940명에서요, 2012년에는요, 13,000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식증의 유병률이 전 인구의 4%로 추산되고 있지만요, 의료보험 통계에는요, 빙산의 일각일 뿐 폭식증 환자는 본인이 폭식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추고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국립건강보험 통계에서 섭식장애는요, 16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국 국가건강의료 이용조사 통계에 따르면요,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 중년에서도요, 섭식장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식증의 특징인 반복적인 폭식과 굶기, 구토 등 혼란된 섭식과
영양 양상이 지속되다 보면요, 뇌의 보상회로와 스트레스 체계가 붕괴되어서요, 점차 회복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폭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폭식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신심리치료가 있습니다만 치료 반응률이요 50% 이하이고요. 약물 치료도 항우울제를 처방하지만 치료 반응률은요 더 낮아서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의 경우에는요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 등을 관장하는 신경회로의 핵심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요. 동물 연구에서는요 뇌의 식욕 관련 신경회로에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최근 정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옥시토신이 인슐린 반응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폭식증 환자를 대상으로요, 옥시토신 효과를 입증한 세계 최초의 연구로요, 향후 폭식증 치료제 개발에 단서가 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병원 김윤리 교수팀은요, 이번 연구는 정신질환에 대한 옥시토신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근거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광범위한 임상시험이 필요하겠지만요. 옥시토신은 섭식장애라든지 비만, 대사성 합병증 등의 치료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이어트의 기준으로요. 호르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GLP-1 호르몬인데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은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요.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상용화해낸 제품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요, 식욕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위고비는요, 혈당 조절용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인데 다이어트로 변경이 되면서 대박이 나게 된 것이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당뇨와 다이어트는요, 그 기전이 같기 때문입니다. 당뇨식과 다이어트식은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시토신의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출산 시 자궁을 수축해서 분만을 유도하고 모유 수유를 촉진해서 젖분비를 늘리는 호르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요, 이러한 기능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이라든지 신뢰, 애착을 높이는 사랑 호르몬으로요, 스트레스 감소라든지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요, 면역력 증강, 상처 치유 촉진, 식욕 조절 등 다양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다이어트와 연관이 되는 호르몬은 아주 다양한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렙틴과 그렐린일 텐데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은 반대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이 밖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티졸도 그렐린을 자극해서 살이 찌게 만드는 호르몬이고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장소 호르몬으로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노화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은요, 대사를 촉진해서 살이 빠지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반대로 갑상선 저하증의 경우에는요, 조금만 드셔도 살이 찌게 만드는 질환이 됩니다. 다이어트와 연관된 호르몬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인데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는 생리기간에는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요, 몸무게가 줄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생리기간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호르몬 관리에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옥시토신은요, 인슐린 분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